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부하다가 좀 지겨우니까 제가 미국의 그 대기업 회사들에 이제 회계사들이 들어갔을 때 그곳에 어떤 직군들이 있고 어떤 팀들이 있고 거기서 뭘 하는지 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은 그 대기업의 엔트리 레벨 중에 그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내지는 뭐 스태프 어카운턴트 뭐 이런 직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4년제 대학교를 간 학생들이 이제 파이낸스나 어카운팅, 뭐 비즈니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이런 종류의 전공을 하고 졸업을 하게 되었을 때 사실상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경우가 대기업에서 보통 이제 캠퍼스로 캠퍼스 리크루트먼트라는 프로그램을 어, 해서 저기 학교로 그 리크루트먼트들을 보냅니다. 그 리크루터들을. 그러면 그 친구들이 이제 가서 이제 캠퍼스 내에서 이제 몇 날 며칠에 걸쳐서 학생들 인터뷰하고 뭐 적성 검사 그거랑 기술 검사 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면접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아오거든요. 이 친구들이 인턴으로 들어오는데 엔트리 레벨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턴으로 한 몇 개월 일하고 잘한다 싶으면 이제 오퍼를 받는데 사실상 저는 일을 대기업에서 일을 되게 오랫동안 하면서 인턴이라는 사람들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인턴을 하는 경우는 되게 스페셜한 경우에 모르겠어요. 그 되게 어떤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고 싶은지 그 동네에 있는 그 학교에 어떤 사회적 기여를 하고 싶을 때나 뭐 이렇게 리크루터를 보내서 몇 명 뽑아오고 그 친구들을 잘 교육해서 뭐 이렇게 선발하던지 그런 경우는 종종 보긴 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대기업에 오는가 하면 보통 약간 경력직들이 대기업 엔트리 레벨로 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뭐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로컬 CPA 펌 뭐 이런 데에서 되게 오랫동안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소 3년, 5년, 뭐 많게는 7년 뭐 막 그런 친구들도 봤는데 그런 중소기업, 중견기업, 뭐 아니면은 로컬 CPA 펌, 뭐 이런 곳을 아니면 정부 아니면 뭐 비영리 단체 이런 곳을 이제 전전하다가 많은 경험과 다양한 이제 경험과 이제 오랜 기간의 경력을 쌓고 대기업으로 이제 점프를 해서 오는 경우를 많고요. 또 한 가지 경우는 이제 그 학생들이 운이 좋게 좋게 실력이 좋아서 이제 4대 컨설팅 펌이라고 하죠. 그래서 KPMG, 뭐 PwC, 뭐 이런데 이제 딜로이 뭐 이런데 가서 한 1년, 2년 어디 텍스 뭐 이런 쪽으로 하다가 커스터머를 상대하는 게 너무 질리고 뭐 안 맞아서 대기업으로 오는 경우도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 친구들이 한 1년, 2년, 뭐 아니면 3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넘어오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의 경우는 뭐 경력직을 뽑는다, 뭐 제가 뭐 이렇게 말한다고 완전히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경우에 저는 경력직 뽑는 경우를 더 많이 봤다, 다른 케이스보다는.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늘 어, 대기업으로 경력직으로 이제 엔트리 레벨로 들어가고 싶다, 어카운턴트로.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뭐 대학생이든 아니면은 이제 다른 회사에서 2, 3년 뭐 일한 친구든 간에 일단은 검색을 하겠죠. 구글로 가서 뭐라고 하죠? 뭐 코퍼레이시라고 하죠. 대기업. 그래서 코퍼레이트 뭐 어카운팅 엔트리 레벨 뭐 이런 식으로 딱 검색을 하면 이렇게 잡이 사이트들이 쭉 뜹니다. 이 중에서 사이트들이 많긴 한데 뭐 가장 첫 번째 인디드
여기로 쏙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왓에 이제 잡 타이틀을 이렇게 해놨고 설치를 했고 이제 설치 결과가 이렇게 많이 나왔죠. 오른쪽에는 이제 그 제가 클릭한 거에 잡 디스크립션과 리퀘어먼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하냐 딱 봤을 때 이 정도 셀러리예요. 사실 45,000 그리고 58,000 사이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 정도 받는다고 하면 아마 55,000 정도로 들어가게 되겠죠. 제가 5년, 7년 이럴 때 엔트리 셀러리가 55,000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별로 큰 변동사항은 없네요. 그래서 뭐 디스크립션을 보게 되시면 이제 reconciling account payable and receivable 뭐 reconciliation이죠. 그래서 합계가 뭐 맞아 떨어지는지 뭐 그냥 그렇게 검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인보이스를 샌딩하는 건 진짜 엔트리 레벨이에요. 그냥 뭐 거의 잡무죠. 격리가 하는 수준이고 이런 reconcile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돈이 액수가 맞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리포팅 만드는 거고 그리고 뭐 analyze account receivable 뭐 account discrepancies 그래서 뭐 만약에 뭐 안 맞는 게 있으면 analyze 하는 거죠. 그리고 뭐 AP도 건드리고 이거는 뭐 AP, AR 뭐 account payable, account receivable accountant네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requirement를 보면 딱 보시면 이제 bachelor's degree in finance or accounting 대학교 졸업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must be eligible for the CPA exam 그래서 CPA를 가야죠. 펄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항상 레주메에 넣어야 돼요. 내가 지금 actively applying for CPA exam 뭐 아니면 taking CPA exam 뭐 이런 것들 넣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CPA 시험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 뭐 패스했으면 플러스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제너럴 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뭐 written communication 뭐 knowledge, bookkeeping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이런 것들은 뭐 아주 기본적인 그런 것들 하는 겁니다. 자, 다른 걸 한번 볼까요? 다른 것은 Associate Accountant라고 하는데 여기 65,000에서 67,000 약간 세네요. 그러면은 뭔가 requirement가 플러스가 돼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0에서 2year 동안 professional experience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건 뭐 학교 GPA도 보네요. 뭐 엔트리 레벨이어서 그렇습니다. permanent work authorization, 그린 카드 뭐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디테일에 포커스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되게 제너럴한 거네요. 그래서 네, 그냥 이건 뭐 엔트리 레벨로 어플라이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것도 이제 펀드 어카운턴트 약간 스페시픽한 에어리아인데 뭐 여러 가지 리퀘어먼트들이 있고 이거는 뭐 사실 되게 스페시픽한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예 가고 싶지 않은 이상은 추지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자, 이건 뉴욕인데 5만 불, 6만 불 이거는 되게 낮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네, 비슷하죠. 뭐 0 to 2 years experience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이것도 딱 보시면 뭐 여기는 이제 텍스 플래닝도 하네요. 뭐 약간 뽕짱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인디비주얼, 코퍼레이트, 파트너십 별별 거 다 하네. 이거는 텍스 회사입니다. 이건 CPA 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 CPA 펌에서 뭐 지금 텍스도 하고 텍스 플래닝도 하고 어딧도 하고 뭐 별별 거 다 하는데 이쪽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스태프 어카운턴트 뭐 이렇게 딱 보면 뭐 어떤 회사에서 또 이렇게 하죠. 이것도 대기업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제 기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63,000에서 79,000 약간 make sense 하고요. 딱 보시면 리퀘어먼트가 엄청 많네요. 그래서 뭐 딱히 특별한 건 없고 사실 이런 것들 경험은 사실 전무하죠. 이런 것들 해본 적이 없을 텐데 거의
딱 맞게. 근데 하지만 뭐 제너럴하게 여기 보는 거 reconcile general ledger accounting, 그리고 뭐 타임sheet 같은 거 리뷰하고 뭐 이런 디파짓 막 이런 것들 보기도 하고, 그리고 expense maintenance, 그래서 뭐 OPEX operating expense 같은 것도 매니지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reporting, transaction 뭐 이런 것들 뭐 해봤을 거니까 다 해봤다고 하는 거죠, 인터뷰할 때. 그래서 버추얼러 디그리가 필요하고 뭐 이런 익스피리언스가 또 필요합니다. 엔트리 레벨인데 말했듯이 익스피리언스가 전혀 없는 사람을 뽑진 않습니다, 거의. 그리고 뭐 셀러리 앤 베네핏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이제 보통 기업이 어카운턴트라는 이름은 좀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요새 추세가. 왜냐면은 되게 트레디셔널 어카운팅만 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좀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고 좀 약간 IT 쪽으로 넘어와서 좀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요새는 그 어카운턴트라고는 대기업에서 안 하고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는 말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걸 한번 찾아볼까요?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엔트리 레벨 딱 쳤습니다. 그리고 서치를 하면 또 뭐가 이렇게 뜨죠. 자, CGI 그룹 코퍼레이션이죠. 그래서 딱 보면 리퀘어먼트를 보겠습니다. 자, 버처러 디그리 뭐 올 메이저라고 하네요. 뭐 굳이 파이낸스가 아니어도 뭐 엔트리 레벨이기 때문에 되게 제너럴합니다. 이것도 프로블럼 솔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어카운턴트 이제 회계적인 것들을 하겠지만 뭐 굳이 그것을 회계를 뭘 한다라기보다는 약간 비즈니스 프로블럼 솔빙 쪽에 약간 포커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뭐 트레즘 뭔지 모르는 회사인데 뭐 되게 허접하네요. 이거는 그냥. 그리고 25달러부터 시작하는 시간당 되게 허접합니다. 자, 여기 보면 다 제너럴해요. 모든 게 제너럴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학교를 좋게 좋은 대학교에서 이제 GPA를 높게 받고 어떤 회사든 들어가서 1, 2년 일을 해서 어떤 경력을 좀 쌓았으면 이런 거에 이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라는 경우가 있는데, 제 경험상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들이 뭘 하냐면은 딱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자, 블랙 포인트 넣고 일단은 트랜잭션입니다. 트랜잭션과 이제 저널 엔트리죠. preparation, 스펠링을 모르겠네 갑자기. preparation. 네, 맞죠? 그래서 저널 엔트리 preparation, 뭐 review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랜잭션과 저널 엔트리가 뭐냐면, 트랜잭션은 약간 로 레벨이죠. 그래서 가령 내가 물건을 사고 팔고 이런 것들이 트랜잭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빌링 시스템 뭐 이런 어떤 되게 프론트엔드에서 그런 곳에 이제 기입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스토어에서 뭔가 팔면 어카운팅 시스템에 기입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 직원들이 이제 거기 빌링 시스템이나 뭐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기록을 하겠죠. 그것들이 이제 트랜잭션이에요. 그래서 트랜잭션이 있고 그곳으로부터 이제 어카운팅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넘어오죠. 그때 이제 저널 엔트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저널 엔트리를 만든 다음에 저희 어카운팅 시스템에 저널 엔트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되게 시스테메릭한 저널 엔트리이고, 사실 어카운턴트들은 그런 것들을 리뷰하고 매뉴얼 저널 엔트리를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리뷰하고요. 그 다음에 어카운트 이제 리컨이라고 해서 이제 어카운트들이 이렇게 뭐 캐시 어카운트, 라이빌리티 어카운트 막 어카운트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돈이 맞는가
도대체가 정확한 액수가 맞는가? 뭐 어떻게 다르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리포팅이죠. 그래서 내가 내 위에 시니어 뭐라든지 아니면 매니저한테 뭐 어떤 경우라도 리포트를 해야죠. 그래서 막 이렇게 포멀하게 막 어떤 리포팅 형식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엑셀 파일에다가 뭐 원하는 것들을 이제 프레젠트 해가지고 매니저한테 줘서 리뷰를 한다던 거 그런 것도 리포팅이고 아니면 되게 포멀하게 어떤 템플릿이 있고 거기에 이제 숫자들을 맞게 입력하고 뭐 하는 것들이 또 리포팅 앤 애널리시스 뭐 이렇게 통쳐서 이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프로세스가 있죠. 프로세스. 그래서 프로세스는 뭐냐면 시스템 안에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킥오프하고 모니터링하고 잘 맞게 끝났는지 이제 이밸류에이트를 해서 가령 이제 회사에 에셋이 있는데 디프리시에이션을 해야 돼요. 그럼 누군가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버튼을 눌러서 디프리시에이션 그 프로세스를 시작을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엔트리 레벨이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이런 간단한 프로세스들은 이제 엔트리 레벨들이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셀러리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5만 불에서 7만 불의 사이인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이제 셀러리 엔트리 레벨입니다. 그래서 그냥 요 정도. 그래서 툴은 도대체 뭐를 쓰냐 이 친구들이 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업무들을 하는가 업무들인 거죠. 이 친구들이 하는 업무들 별거 없어요. 근데 셀러리는 한 요 정도 받고 리퀘어먼트는 이제 대학교 이제 4년제 대학교 졸업 그리고 GPA는 뭐 한 3.0 이상 그 다음에 CPA를 캔디데이트라고 해요. CPA 캔디데이트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0 to 2 year 막 이러는데 사실상 1 to 2 years experience입니다. 그리고 내가 컨설팅 펌에서 왔느냐 위에서 왔느냐 아니면 밑에서 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이 툴은 사실 이 사람들은 그냥 엑셀 쓰는 거예요. 엑셀 쓰고 ERP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거 두 개 쓰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ERP 시스템은 뭐 피포소프트, 오라클에서 만드는 피포소프트나 아니면은 SAP, 독일 기업에서 만든 SAP 같은 거 쓰고요. 거기서 이제 데이터 같은 거 엑셀로 다운받아서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리포트 만들고 전화 엔트리 만들고 트랜잭션 만들고 또 시스템 안에서 프로세스 런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들이고 이 친구들은 사실 거의 100% 이제 아니죠. 100%는 아니고 거의 90% 프로세스 베이스예요. 그리고 10%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죠. 이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없어요. 사실 뭐 어떤 전문 지식이나 아니면 뭐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누가 이제 프로젝트 주면 하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매달 그냥 반복적인 일을 요 위에 있는 일을 매달 잘 수행하면 그 분야에서 이제 전문 지식을 얻고 경력을 얻고 이제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배워 나가는 거죠.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스트들에 대해서 그리고 대기업의 엔트리 레벨 직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다음은 그 다음 레벨 다른 직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